네, 반갑습니다. 7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초복이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더위와 싸워 이기셔야 되죠. 자,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 또 이제 이 장마, 요게 또 지나가고 나면 또 날씨가 굉장히 덥죠. 자, 그래서 건강에 각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면 또 변동성과 싸워야 되겠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조금 애매하게 끝났어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네, 좋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또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들 한 번씩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특징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나온 게 뭐였냐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 거. 이제 그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최종 서명하게 되면서 일단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그냥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완전 통과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 자산이 제도권을 편입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일단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또는 리플, 이더리움 등등등 여러 가지 알트코인 등등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이 부분은 확실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달러와 또는 국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1대1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코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달러, 국채 1대1, 그러면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기업, 금융기관 이런 쪽에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일반 기업에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이거는 달러하고 1대1이다 라고 한다면 자기네 사이트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간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환전 수수료라든지 또는 돈을 들고 다녀야 되는 어떤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결제 서비스가 좀 확장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되고요. 또 이렇게 코인 쪽과 연결된 부분에서 이제 무슨 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기업으로 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죠. 또 거래소 쪽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안, 그 다음에 그 코인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결제 서비스 이런 쪽으로 종목들을 좀 잡아서 보려고 합니다. 종목들은 굉장히 많기 있지만은 몇몇 종목만 대표적으로 좀 꼽아서 보는 거니까 흐름을 일단은 좀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종목들도 대입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다날부터 볼게요. 네, 다날. 이게 그냥 대표적인 어떤 수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하원에서 조금 진통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통과하고 서명하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있으니까 조정의 양상이 좀 보이더라도 그냥 쭉쭉 가버려요. 자, 지금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게 될 경우에는 이 다날을 비롯해서 KCP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KCP. 요것도 지금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잘 뜯어먹고 팔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리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결제 인프라, 그러니까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특히 다날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했었던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가면은 기대감이 좀 있죠. 자회사인 페이코인을 통해서 가상자산 결제 사업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수혜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 신용카드, 이런 종합 전자결제 관련한 부분들이 연결되고요. 자, 일단 미국 쪽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막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달러 결제가
더 활성화되죠.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달러 결제를 하게 되면은 약간, 네, 우리나라는 그 통화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만이라도 이제 통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건 법안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 제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또, 법제화가 이제 됐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는 활성화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 통과도 안 됐고요. 그래서, 요런 걸 본다면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한 상태에서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노출됐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위험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단알은 경고 딱지가 붙었어요. 근데 경고 딱지 붙었다고 뭐 주가 다 밀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반영을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승 출발. 자, 근데 상승 출발 했는데 시장에서 딱 보기에, 뭐야, 재료가 노출된 거 아니니? 이러면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매도를 쳐버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승 출발 이후에 음봉으로 길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매수 따라가기는 어렵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응하는데, 자, 상승 출발해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세요. 네,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길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매도에 대한 관점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시점에서 야, 됐어, 이 정도면은 많이 먹었어, 팔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즉 재료의 어떤 소멸, 기대감의 소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근데 미국 쪽의 재료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라서 요거는 만약에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정책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 매수 따라가기는 어렵고, 상승 출발을 한 다음에 그냥 쭉 진행이 되면 상관없는데 음봉이 떨어지면 매도한다 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차익 매도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카카오로 넘어갑니다. 카카오 페이를 봐야죠. 네, 카카오페이. 야, 요것도 지난 주말에 조금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가서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됐는데, 요것도 지금 경고딱지죠.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그래요. 네.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포지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긴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지선은 61선, 네, 5만원 정도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지를 여기서 만들어주게 되면 일단 재료가 좋게 나온 상태에서 지지를 통한 반등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조정을 이미 받았잖아요. 받고 지지선 근처로 왔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뭐 간편한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송금 결제 뭐 등등등 카카오페이로 지금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을 여기다가 이제 편입을 시켜가지고, 자, 우리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거 원화랑 1대1이에요. 이거 돈이야, 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요걸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바닥권에 대한 부분도 일단 올라와 줬고요. 지지선은 5만원. 그러면 지금 58,900원. 재료는 나와줬고요. 자, 지금은 단기적인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래쪽 지지선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네,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횡보할 수도 있겠죠. 내려가는 거는 글쎄요, 뭐 일단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일단 매도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차익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나온 이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설명을 통해서 넘어갔다. 일단은 우리한테 긍정적이다. 근데 위치는 애매하다. 네, 이런 쪽이죠. 그래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매수나 뭐 그런 부분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쪽 데드크로스 해소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래쪽 지지선, 일단 5만원대 위쪽에서 형성된 이 지지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횡보가 나갈지 반등이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이후에는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참고하셔야 돼서 지금은 서두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매수는 조금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지선 유지되면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시고, 뭐 꼭 재료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더라도 요런 데드크로스 나오잖아요. 요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보통 61선에서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만한 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은 일단 수급이 빠져나온 형태라서 좋지는 않은데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수급이 다시 들어올 것인지, 그런 여부들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보다는 홀딩 관점, 지지선만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톤이라는 종목이 있죠. 아톤. 요것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저점권 통과해가지고 반등이 좀 잘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긴 한데, 포지션은 굉장히, 네, 지금 군심 당기게 생겼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뭐 월봉 같은 거 살펴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 나오는 패턴들, 이런 자리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은데?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기업은 뭐냐? 핀테크, 보안 솔루션 및 간편 인증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일단은 인증, 네, 보안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뭐 디지털 지갑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소 이런 쪽에서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이 필요하다. 뭐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려면 그냥 코인만 발행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거래소 쪽에 코인도 상장을 시켜줘야 되고, 또 서비스 단계에서 확장도 해줘야 되고, 그 단계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여러 기업들과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니네 네이버 쇼핑에서 거래할 때 이거 써도 되겠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또는 뭐 코롱 뭐 스포츠몰에서 네, 뭐 운동복을 사려고 하는데 이 코인으로 결제 되겠니? 이런 거. 쇼핑몰 같은 데랑 또 제휴가 되죠. 또 해외 쪽에 제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구축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해킹 당하면 안 되죠.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돈이잖아요. 근데 온라인,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이걸 해킹의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애매해지죠. 네, 그래서 이런 인증 관련한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 네, 월봉상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다만 위쪽에 저항대 그냥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좀 시들해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많이 올라간 다음에 때려 눕히는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 아래쪽에 형성된 지지선 있죠? 여기가 8,800원 정도 유지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 8,000원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매수는 조금 애매한데요. 그죠? 매수보다는 일단 조금 더 관망하시거나 지지선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주게 되면 이격을 좀 좁히고 나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거는 보유 관점은 괜찮은데요. 매수를 네, 확장하거나 들어가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어차피 올라가도 갭 상승해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는 네, 지금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인증 하나 더 볼까요? 한국정보인증.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 같은 맥락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하는 추세고, 자, 지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락하는 형태인데, 예전에 제가 진단 한번 해드렸을 때는 주가 반등률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들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것도 지지선이 61선, 네,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7,000원 지지인데 대부분이 다 비슷한 형태네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차익 매도를 한 부분들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격도 좀 벌어져 있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공인인증서나 클라우드 기반 전자서명 뭐 이런 통합 인증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인증이 중요하긴 한데 인증이 중요하게 되는 시점은 일단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서, 법안 통과되고 나서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죠. 자, RSI는 지금 과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깊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많이 내린다고 한다면 여기 한 6,000원 라인대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죠. 네, 그래서 7,000원을 전후로 하는 지지선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일단 뭐 내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정식적으로 이제 법안 최종 서명 통과가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반짝해서 움직이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요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매수 의견은 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네, 저런 위치에서 매수하는 거, 일단은 이격도 벌어졌고요, 데드크로스 나왔고요, 지지선과도 조금 이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참고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7,000원 지지선 보시면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네,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생각보다 별론데요. 그죠? 네. 헥토파이낸셜 한번 볼게요. 헥토파이낸셜.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 지금 일단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요건 이제 결제 쪽이죠. 가상계좌, 간편결제, PGA 뭐 이런 쪽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결제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P2P 아니죠. B2B. 네, 기업 대 기업 간의 어떤 대금 결제, 정산,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많이 올랐다는 거. 근데 뭐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열려가지고 시장이 크게 커져버리게 되면 이거 많이 오른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애매하단 말이죠. 상황이 조금 애매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는 네, 일단 홀딩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골든크로스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당겨버리면은 돌파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일단은 3만원 돌파 여부를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 여부를 꼭 지켜보시고 3만원 넘어가려면 그래도 10% 이상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면 괜찮을 수 있어요. 요거는 좀 특이하게 기관들 매도는 아직 안 나왔네요. 외국인들은 팔아치웠는데 기관들은 매도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물량이 나오려면 네, 위에 붙잡아 놓고 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요거는 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25,000원 위쪽에서 유지가 된다면 매수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격이 벌어진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 2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 뭐 이 점상한가 뭐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저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반납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일단 희망을 걸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수는 조금 떨떠름하긴 한데, 네, 25,000원 이상 지지선만 확보가 된다면, 네, 매수는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요거는 다른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도 지지 유지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3만원 이상 넘어가면 더 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홀딩으로 한번 보시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요.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지지선 이탈 여부를 반드시 보시고,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한번 보죠. 네이버는 조정. 자, 이렇게 21선 데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희망적인 건 뭐냐?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도가 아직 다 안 나왔다. 근데 이거는 누구냐? 개인들일 것 같다는 얘기죠. 자, 외국인들 쭉 갖다 팔아버리죠. 기관들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관점은 별로 안 좋아. 근데 희망적인 건 뭐냐? 아래쪽 지지선이 있는데 22만에서 23만원 정도로 지지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낙폭 크지 않습니다. 네, 뭐 7,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좀 들어온다면 한 22만원 정도 때 포지션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네이버 같은 경우 20만원을 저점으로 그때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었죠. 자, 20만원 정도 지지선이 있으니까 요거 20만원 조금 아래쪽이네요. 요쪽으로 이제 그 지지 포인트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제 저항을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스를 통과하는, 이거 잘 보시면요, 저점 박스 통과하는 구간이잖아요. 네이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박스권을 통과하는 모습이라서 지지선이 23만원 정도 형성되는 거, 요것만 잘 지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2만원까지 볼 것도 없고요. 23만원 정도 그러면 한 3, 4%밖에 변동성 안 나오죠. 요거는 그냥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네, 주의해야 될 거는 5일선, 21선 데드가 나오면 61선 지지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이후에 반등 포인트를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바로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여준다, 주가 상승해준다라면 일단은 26만원 정도 때 형성되는 구간까지는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26만원까지 나가면 그럼 가는 겁니까가 아니라 여기 이상 넘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얼마만큼 잘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주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매수 없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뭐 한 22만 원이나 그 아래쪽까지 떨어진다라면 한 번 정도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굳이 뭐 스테이블 코인 아니더라도 AI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만 원 아래쪽은 저점 인식을 하고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고 역배열을 횡보로 그 다음에 다시 전환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본다라면은 20만 원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 보이죠? 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서 한 22만 원 아래쪽이면 그래도 넉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고 네,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서명한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주만 먼저 좀 본 거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찔움찔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 잘 살펴보시고 중요한 거는 급하게 올랐다가 네, 쭉 하면서 음봉 떨어지고 거래량 나오면 그거 매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기억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위치, 내가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위치한 그 자리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초복이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에너지 확 모아가지고요. 네, 다음 주도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